가장 저희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업종만 뽑으라 그러면 요 두 개를 뽑을 것 같습니다. 가장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고 그만큼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것은 인플레이션 중에서 두 가지 요소, 즉 고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게 이제 코스트 푸시가 아닌 디맨드 풀이죠. 그래서 수요가 좋다는 내용이고, 그건 이미 아까 임금 상승률로 짚어드렸고요.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의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경기 침체로 간다 이거 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를 찾을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뭐 유가라든지,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뭐 그 이외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뭐 유가도 1년 뒤에 안정을 찾을 거라는 예측이 높고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또 구리 가격, 철강 가격, 또 니켈 가격, 전체로 보면 이제 CRB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18개 원자재를 포함시킨,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 농산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서 총 19개 원자재의 평균적 인덱스인데, 이 숫자도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과거 2008년이나 2011년보다는 훨씬 낮은 숫자고요. 이 숫자가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밴드 안에서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뭐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되면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높아졌긴 했을 거예요. 즉 2%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도 2.5에서 3% 사이에 어떤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정도면은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주 빠르게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올리고 또 가장 높은 미 연준의 금리가 2.5% 수준 정도까지밖에 안 갈 거라는 거죠.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리가 2.5% 시대가 올 건데, 그 2.5%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업종이 괜찮냐?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숫자가 계속 나올 텐데, 그럼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이 펀더멘탈이 괜찮냐? 결국은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전망치는 올해 1분기 말에 되면 한 1.85%,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가 되면은 2%대 정도, 2.06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 장세. 그렇지만 연말로 갈수록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여기에 안정적인 실적. 그래서 우리는 4, 4분기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계속적인 어떤 업, 다운을 하는 시장.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중립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종목과 업종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경기가 훅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부러지는 장이 나와요. 경기가 확 꺼지면 당연히 부러지는 장이 나오죠.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을 안 해줄 거니까. 근데 왜 저희가 그렇게는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선은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이 오미크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감염자들이 늘고 있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금 사망률의 증가는 뭐 거의 미미해요. 결국은 경제활동은 계속 일어날 거다. 오미크론을 두려워하기는 하겠지만 경제활동은 과거에 막 걱정한 것처럼의 숫자는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냐 좋아질 거냐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신 증가율이에요. 대출 증가율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근데 지금 미국의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여신 증가율이 9.4%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대출 증가율이라면 결국은 이 매출 증가율이 연간 단위로 거의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어쨌든 간에 9%, 10%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의 S&P 500의 매출 증가율의 예상치가 9.2%란 말이죠. 그러면 이 대출 증가율이 9.4%가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 숫자는 너무 오버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뭐 거의 8%대, 9%대, 뭐 심지어 10%대 이런 숫자가 나오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뺀다 하더라도 올해 4%대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그러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9%대, 10%대가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될 거냐.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될 거냐. 탑라인은 괜찮게 나오는데 바텀라인을 보려면 얼마나 인건비가 올라갔고 얼마나 비용이 올라갔고 그죠? 그래서 가격 전가를 얼마나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작년에 net profit 마진이라고 해서 순이익 마진율이 S&P 500이 12.6%였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의 전망치로 들어가고 있는 숫자가 12.8%예요. 작년보다 더 높아요. 이게 좀 맞을까요? 살짝 헷갈리죠. 왜냐하면 당연히 살짝이 아니라 많이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나오고. 예, 그랬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더 올라가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발표가 되면 아, 우리가 너무 높게 예측했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은 9%, 10%가 나오는데 순이익 증가율은 한 자릿수 보다 더 낮은 지금 현재 예상치는 7.5%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이 조금만 축소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뭐 5%대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그 정도라면 결국은 시장은 변동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지금은 미래 가치를 보거나 과거의 역사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이 작년처럼 마냥 올라가고 재작년 하반기처럼 막 마냥 올라가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2개월 그 포워드 PER이나 12개월 트레일링 PER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실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이 아주 비싸다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싸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그림으로서 구분할 건 뭐냐면요. S&P 500 기업 중에서 해외 비중이 높냐 안 높냐 이게 중요해요.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해외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그만큼 결국은 계속적으로 좀 더 성장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볼 때 글로벌 기업을 보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내수 관련된 뭐 미국의 경기가 살아날 거니까 내수 쪽으로서 이 가치주만 사자. 이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기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 이게 훨씬 더 적절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적들과 기업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제가 주말 내내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들여다보면서 또 인덱스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업종들이 지금 매력이 있게 나오는지 올해 실적이 정말 얼마나 괜찮을지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들여다봤어요.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거는 가장 저희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업종만 뽑으라 그러면 저보고 저는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반도체 요 두 개를 뽑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돌려보는 이 ETF들의 매력도를 쭉 봤더니 가장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고 그만큼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양광 ETF, 그 다음에 또 반도체 ETF,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ETF,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ETF,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페이먼트, 그러니까 전자결제, 그리고 또 IBB니까 바이오, 그리고 QCLN 이거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를 같이 복합해 놓은. 쭉 보니까 어쨌든 가장 많이 매력도가 높다고 나오는 게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상당히 놀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금리가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장률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치주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그렇죠. 하죠. 나스닥이 지금 지난주에 4.5%나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 다 팔아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13개 대표 종목인 기술주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매주 봅니다. 근데 그 종목에는 리스트가 퀄컴, AMD,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엔비디아, 줌비디오, 테슬라, 셀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이렇게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들 위주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13개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이번에 돌려봤더니 막 구글의 매력도, 아마존의 매력도, 넷플릭스의 매력도,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의 매력도가 확 올라갔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고 계속 좋게 나올 거다. 돈을 잘 벌고 있는 대형 기술주를 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굳이 파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회사들의 평균 ROE를 보시면은요, AMD 같은 회사는 55%, 구글이 30%, 아마존이 37%, 넷플릭스가 40%, 페이스북이 27%, 엔비디아가 59%, 뭐 줌비디오가 30%, 테슬라가 46%, 예, 뭐 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마냥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 팔아요, 나스닥 팔아요, 이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요? 얘네들 부채 없어. 부채가 작아. 계속 돈 잘 벌어. 계속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목의 선별만큼 올해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고 있는 이 대형 성장주들을 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매크로적으로 전체가 다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다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온다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러지는 장의 시작이 아니라 변동성 장의 시작이고 그 변동성 아래에서 나중에는 또 올라갈 거니까 그 4, 4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것 같아 보이니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대형 성장주 쪽 요거는 들고 가셔야 된다. 성장주로 보면. 그리고 또 가치주 안에서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철강이든 화학이든 뭐 기계든 산업재든 금융이든 또 원자재든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 업종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업종들이 있습니다. 소비주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과 안 좋은 기업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전기차 그러면 어떻게 딱 받아들이세요? 당연히 성장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장주인데 테슬라는 성장주인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ROE가 45% 수익을 잘 벌어들이는 성장주잖아요. 근데 반면에 뭐 루시드, 에비안 이것들은 지금 돈 안 벌잖아요. 아직 매출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버리고 이쪽으로 가야죠. 테슬라 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유가 관련주들 유가가 지금 올라왔어요. $80 근처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돈 버는 회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컨solidation 다 못 일으켜서 돈 못 버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결국 우리가 종목 골라보면 뭐 컴스톡스 리소스스, 뭐 대번 에너지, 뭐 등등등 또 천연가스 쪽이 또 훨씬 더 괜찮아 보이니까 결국 안에서 구성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매출 구성을. 지금 같은 때는 그냥 종목 공부에 매크로 얘기 그만 들으시고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거고 뭐 그러니까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맨날 나왔다 말았다 할 거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결국 이 종목 그래서 그런 매크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난 이 종목 들여다봤는데 너무 돈 잘 벌더라. 나한테 정말 많은 가치를 창출해 줄 거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들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을 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변동성이 일어날 때 난 괜찮네. 그죠? 이 기업 나 공부했어. 걱정 없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올해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목 선별을 잘 하시고 만약에 하기 어렵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딱 2개 업종만 뽑자면 그러니까 저보고 물어보자면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요것도 이제 또 국가마다 좀 틀려요. 반도체나 바이오 쪽은 특히 반도체는 결국 우리나라 플러스 대만 플러스 미국 이겁니다. 그래서 요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좀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자면 유럽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좀 몇 개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훨씬 더 분산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좀 글로벌리 신재생 에너지는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 이외에 또 다른 업종들도 개별적으로 어느 국가가 경쟁력이 있는지 바이오는 미국이 경쟁력이 제일 최고예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 쪽 바이오를 또 들고 가시는 게 낫고 철강, 화학 뭐 이런 쪽 봤었을 때 미국이 경쟁력이 있나요? 별로 없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또 아시아 지역을 보셔야 될 거고 결국은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그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투자 이 패턴을 지켜가시면 올해 2022년에도 좋은 수익을 올리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주라 그러면 실적이 없이 그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이랬었는데 요즘 또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럼요.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대형 성장주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안타증권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